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지금 감기 환자들이 조금 늘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때문에 전부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었죠. 지금 한절기 때 보시는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주제로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요즘 집값 하락세 때문에 언론에 진짜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값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매번 같은 질문들을 요 근래에 최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저번에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데,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이제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을 겪어봐도 이런 이제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금리 문제가 굉장히 크죠. 미국의 금리가 계속 빅스텝으로 이제 인상을 0.75% 계속 인상을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금리가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금리를 가지고 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죠. 빅스텝이 끝나고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기나 이제 동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효과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금리 때문에 이 집값에 대한 이런 혼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집값에 대한 어떤 이런 인상 부분이나 이런 인하 부분들은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가장 큰 원인이 일단은 금리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금리를 지금 많이 뽑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일본같이 집값이 4분의 1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버블이 붕괴될 때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시세의 거의 100% 가까이 대출이 되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주택이 하락세에 놓이는 순간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제 부채를 회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버블이 이제 많이 이제 붕괴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을 평가할 때 시세의 한 80% 정도를 대부분 평가를 많이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최대 한 80%까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 70% 정도까지만 한계점으로 보고 대출을 내주죠. 근데 실제로는 또 거기에 못 미치게 뭐 60% 이하로 이제 계속 대출을 내줬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축자재 인상이죠. 그리고 뭐 인건비 인상도 있을 거고. 그래, 건축자재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건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루는 거죠.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시기는 안 좋으니까, 지금 주택이 건매로 나오고 중소도시는 건매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도시 이야기죠. 서울, 뭐 대구, 뭐 부산, 뭐 이런 대도시들 이야기인데, 대도시에서는 소위 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걸 예상하고 연끌을 했던 사람들이 많죠. 대출 있는 대로 다 땡겨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분들이 대출 때문에 결국은 이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는 이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언론에서 말하듯이 막 급작스럽게 주택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거에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 그런 어로를 끄는데, 그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기반이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주택을 갖다가 금융으로 이제 취급하는 이런 데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붕괴는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15%, 20% 주택 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지만, 지표를 보면 한 1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전년 기준으로 10%인데 4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게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폭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아파트가, 대도시 경우가 많죠. 그런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건매로 나오는 경우는 각자 사정에 따라서 급하면 굉장히 상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집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냐 그러면 금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한다는 거죠. 그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이 아파트, 특히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실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 비중이 줄었다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제 하는데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좀 차이를 두고 봐야 된다고 계속 매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그렇게 폭락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전부 대도시, 그 중에서 또 일부 이제 이야기고 뭐 0. 몇 % 떨어져서 막 폭락을 하고 있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 이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이사를 하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니 전세도 많이 떨어진다 하고 집값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금 이야기입니다. 실제 금액이 많이 떨어지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태반이 버팁니다. 그 집을 안 파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자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몰려서 집을 파는 분들은 급하니까 또 파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처럼 막 이게 안 되면 은행들도 다 파산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론 내용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많이 과장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내년을 지나보면 내년 상반기, 뭐 중반기 지나 하반기 때는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고 또 다들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세요. 뭐 제 같은 경우도 그때쯤 되면 되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 때문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그러면 금리는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굉장히 고금리인 것 같지만 예전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굉장히 고금리는 아닙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제로 금리를 하고 있다가 그 돈으로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지금 예정 잡혀있는 건축들도 많이 취소가 되고 있고 지금 미루고 있고 건축자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 하락세가 그렇게 폭넓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이 집값에 어떻게 작용되느냐인데 오로지 하나 금리가 물론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리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금리가 갑자기 10%, 20%, 30% 이래 오른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다들 금리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가 잡히면 금리는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있는 상황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들이 하나가 돈이 많이 풀리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전쟁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세에 놓일 거라고 내년에 전부 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값이 이게 뭐 20%, 30%, 40% 폭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이걸 집값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너무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있는 이런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이 없습니다. 뭐 조금의 영향을 받겠죠. 심리적인 영향. 그런데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에 지금 집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중소도시들은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대도시인데 대도시에서도 일부 지역이죠. 대구 같으면 이제 수성구 제일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인데 그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랐죠. 그쪽에 선호도가 높고 학군이 좋고 이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지만 10%, 20% 나중에 이게 통계나 제가 지표가 나오면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도시든 10%, 20% 한꺼번에 떨어진 경우가 세종시가 10% 정도 떨어졌다는데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품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종시는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값이 하향세라는 거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폭락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일반적인 주택을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 건사들 보류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류하는 경우도 많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 인상 가격이 어떤 부분들 2배 이상 올라가는 건축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어서 이 건축 비용 때문에 실제 신축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아파트들을 사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처럼 분양 잘 받아서 가격이 확 올라갈 거다 이래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뭐 인기가 좋은 지역들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하락세를 이제 부추기고 상승세를 부추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니까 이 집값이 폭락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집값 1억이 3천만 원 떨어져서 7천만 원 되면 은행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버티는 게 맞을지, 안 그러면 3천만 원 인하됐을 때 7천만 원 주고 파는 게 맞을지, 그 개인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 정도 떨어지면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히려 이자 내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겠죠.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집값 폭락은 없다. 내년 돼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 그리고 중하반기를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도 다시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